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인데요. 취득세는 과세주체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 자, 근데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원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과세표준은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문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이렇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면세는 그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 표준에서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하는데 등록면세는 건당 얼마? 변경된 게니까 건당 6,000원 세를 정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하죠.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납부요. 취득세는 원칙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근데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등록면세 기간이 나와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이거 똑같습니다. 구조.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등록면세는 없어요. 기한원 신고는 모두 둘 다 허용되고요.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그 혜택을 주고,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등록면세는 면세점 규정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등록면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고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자,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취득세나 재산세는, 등록면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감면세가 20%로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우리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면 재산세요. 재산세는 시험 문제는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박스형 문제도 잘 나오고, 재산세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한다. OX. X입니다. 이거 1동 건물이 아니라 일구의 건물, 1동 건물이 아니라 이거는 일구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구의 건물이 경영주택일 때. 일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이거 항상 기억하고. 일부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X입니다. 이거는 일구 건물이 아니라 일동 건물, 건물 한 개동,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용주택 이미 앞에서 세목별 종합해서 했어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 비례에서 1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1구 건물은 항상 50%, 1동 건물은 면적 비례 주거만. 쿵쿵따 구역하고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자, 또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 실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렇습니까? 아니고 항상 재산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은 이제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1번 X입니다.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양가로 2번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출을 이런 걸 몰라.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맞고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이다.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으니까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재산인지 과세권자 어떻게 알아?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단 종중세금을 등기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누구고?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상속이 개시된 재산, 이건 OX가 아니라 요약 정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는 건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 안 되고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과세권자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그럼 틀려요. 상속인 아닙니다. 근데 또 상속 등기도 안 됐고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는 안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누구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요. 상속 등기 됐다 그러면 누구예요? 상속인입니다. 상속 등기 되면. 그래서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다. 아닙니다.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과세 기준 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한다? 양수인. 그래서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양수인.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환지계획에서 채비지 보류주로 정한 경우에 자,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시공회사 아니에요. 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사업시행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이제 4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 그 지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니에요.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 그럼 갑은 60%, 을은 40% 지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자, 그런 거지. 지분의 표시가 없어.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 50%씩 지분권자 각자.
그런 거지. 뭐 최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또 이어서 봅니다. 5번에 국가와 재산세 이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면 등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습문자? 이거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습문자입니다. 매수계약자가 납습문자가 되고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봅니다. 자,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고. 양가로 3번입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맞습니다. 이거 매수계약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 부여받았을 때는 이 법인 보세요. 이거 양가로 1번, 2번과 다른 것이 이거는 지자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법인하고 개인 사인들끼리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든 뭐했든 그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그냥 국가에서는 그냥 그 법인이 일단 명의자로 돼 있고 자, 그 사람이 얘네들끼리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법인한테 재산세를 부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인들 간에 자기들이 무상사용을 제공받았고 뭐 이런 것까지 막 일일이 따져가면서 누구한테 부과할까 왔다 갔다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건 예규 내용이고 양가로 3번은 양가로 1번과 2번은 법령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거고 양가로 1번과 2번이 그래서 국가 등과 지자체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과 이거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도계약자가 비교하시고요. 6번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까? X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굽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하죠. 그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사용자입니다.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사용자. 7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공기의 경우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것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하는 거지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에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자, 몇 프로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하고 70%고 주택은 몇 프로고 60%입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60%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선박 항공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에 의해서 입증된 금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X입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법인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8번 X고요. 9번 봅니다, 여러분. 주택분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O, X요.
자, 자신 있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O, X요. O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X가 목소리가 크니까 눈치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람도 있는데 자, 뭐야 이거? 그러면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는데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이제 뭐 동형모의고사 하면서랑 앞서서 세차 봤잖아요. 주택분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 관할구역내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합산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별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0104 4단계 초안수설이고요. 여러분들 주택별이라는 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주택은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이거 항상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별로입니다. 4단계 초과인수를 정하고. 근데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값이 6억이었다 9억으로 바뀌었죠?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인세를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1% 최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인데 일반적인 주택은 근데 1세대 주택으로서 시가값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 저 과세 표준 금액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라는 거 제일 낮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번에서 양가로 3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율 종부세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재산세 주택과 종부세 주택에 대한 세율을 바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세목별 세율 종합에서 했지만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 1, 2, 6단계 초과 종부세를 정한다. 그렇습니까? 네? X예요? 뭐가 틀렸어요? 1, 6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세율 이미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빵63 0.6에서 3% 빵63 6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어떻게 해요? 1, 2, 6단계 초과 도시세를 정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이 물론 개인일 때가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개인일 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법인의 경우가 바로 나오네요. 이건 개인일 때가 이런 거고 법인 소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3%, 2주택 이하일 때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차등 비례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법인은 차등 비례 세율이고요. 그래서 주택분 개인과 법인을 항상 구별해야 되고. 10번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50%입니다. 무조건 150%의 공시가격 관계없습니다. 토지건축물은.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주택분은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6억 초과했던 때도 몇 프로? 130%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건축물은 공시가격 3억이든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고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05%고 3억 원 이하 105%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세목별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세목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급격한 세금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보유세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요. 자, 그래서 보유세만 있다는 거 세부담 상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바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주택분의 경우에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죠.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여기 봅니다. 2주택 이하일 때 개인 소유, 2주택 이하일 때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토지나 주택이나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니까 몇 프로? 150%입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150%였던 것처럼 조정상정 내 2주택일 때 몇 프로입니까? 300%. 3주택 이상 300% 세부담 상한선.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지만 이렇게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 없어요.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넘어갑니다. 20만 원일 때 24페이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OX요. X입니다. 자, 그래서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토지분은 자, 무조건 토지는 언제입니까? 토지는 20만 원 초과했든 뭐 이하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하여튼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 12번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종부세는 과세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예? 자,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다르죠.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무조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13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기는 동일하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재산세는 언제고 재산세는 토지니까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그래서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동일하지 않고 다르고. 13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14번 봅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액은 400만 원이고 종부세 납부할 세액은 역시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 400이고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재산세 일단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재산세는 150. 500 이하일 때 재산세는 250만 원 추가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죠? 그러니까 얼마요? 15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요? 종부세도 역시 재산세랑 똑같아요. 500만 원 이하일 때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00에서 250 뺀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이고 재산세,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자, 종부세 납부할 세액 7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500만 원 초과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도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니까 1200일 때 얼마입니까? 재산세 600만 원. 자,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할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최소한 얼마? 1,00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1200일 때 얼마? 2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분할 납부 가능 금액도 알아두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보시니까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는 경우 토지 유형을 구분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토지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분리 대상이면 분, 별도면 별, 종합이면 종, 큰 소리 외칩니다. 읍면적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 입지기 면적을 초과한 토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뭐가 됩니까? 종.
과세기준련제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요. 예?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염전이요. 염전은 실제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왜요? 분리입니다. 물론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제외되지만 하여튼 염전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도 포함입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토지, 각종 공사 소유의 토지, 0.2% 분리입니다. 0.2%. 자, 그 다음에 여객장차 운사폭 중에서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여객장차 터미널용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뭐가 됩니까? 분리. 계속요소입니다. 나대지 잡종지요? 그렇습니다. 나대지 잡종지 원래 고향은 얘네들 어디예요? 종합이지, 종합. 그래서 종합이고. 자, 그 다음에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입니다. 자, 무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의 부속 토지.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되는 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장 별도고요.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시가편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 2%도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 중에서 그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이요.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딱 알았습니다. 자, 저의 건축물까지 봤고요. 9번입니다.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임야 뭐가 됩니까? 종중소유 임야나 종중소유 농지는 분리대상 토지이다. 맞습니까? 네, 맞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면.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종농, 매사농. 종농이는 매사의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농. 말로 할게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 음성 꽃동네 같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종농 매사농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합니다. 15번입니다. 15번. 별도 합산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다 이렇게 엄청 더 많지만 제가 대충 추려놓은 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실내에서 곤란하고 그런 것들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셔야죠, 이런 것들.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자는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보세 창고용 토지, 법인묘지용 토지, 장사되는 법률에 따른 종자 생산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예? 별도 합산과세한다는 것 등등 엄청 많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그 다음에 16번 저기 2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상단에 16번 신탁재산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요? 아닙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아니고 누구?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위탁자. 이건 상식이고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이 규정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이거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종부세에서도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종부세. 그리고 세금을 만약에 위탁자가 못 내면 수탁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소원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소원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나와요, 이거. 참 맞고요. 올해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17번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자, 면적비로 아니고 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시가 표준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항상 주택,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어떻게 한다? 항상 합산한, 구분한 틀렸고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한 X입니다. 요거 포인트가 어딘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항상 요거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무자를 물어보면 시가편액 비율을 면적 비율 나눠서 이거 바꾸는 거 시가편액 비율 나눠 소유자 납세무자 이거 포인트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럴 때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 포인트잖아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편액인지 구분한 과세편액인지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도 합산과세한다. 맞습니까? 여기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되니까 나대지 상태인데도 그래서 종합합산과세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 부속 토지 특이하게도 뭐 한다고 이거 별도 합산과세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요. 이제 뭐 시간 될 때까지 일단 되는 데까지 일단 최대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목 운동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여러분. 아이고,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놀다가 또 공부하려니까 한 며칠 연휴 하고서 딱 하려니까 좀 그렇죠? 공부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버거웠을 건데 저도 목요일 날 첫 시간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실시간으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교수님 어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막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 저 목소리로 하니까 다 두 번째 내가 그랬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힘을 내서 다시 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개인과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구별 없이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과표액을 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항상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다만 과세 기준 현재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요. 그 다음에 주택 개별 과세 현재 시가편액이 시험에서는 시가편액으로 나오지 않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공시가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주택은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고 선박항공기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연제 시가 순이익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여러분들. 자, 요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20번 세율 적용의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맞습니다. 맞게 돼 있어요. 양도세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21번입니다. 모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납세고에서 발부해야 돼? 예? 며칠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 전부 다 5일 전까지 고에서 발부해야 합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해요. 넘어갑니다. 25페이지로 갑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재산세 임의 제4편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 재산세요. 제가 재산세 임의 종부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종합부동산세는 뭐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자, 먼저 재산세 이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먼저 재산세 세율입니다. 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4% 세율이 적용되는 거 1,000분의 40, 즉 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얘네들 딱 얘네들이에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얘네들만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얘가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고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 나왔다. 건비, 영이요, 영호,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죠. 그러면 영이요 일반 건축물, 영호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몇 프로요? 0.5%입니다. 영이요 영호고 과미력 저건형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보면 고수. 아직 고수의 길은 멀고도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야?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몇 배? 5배로 중과세합니다. 재산세에서 과미력형 내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급선박 5%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의 4%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토지 중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 농지목장임야고 토지 중에서는 자 얘네들 공익목적임야, 종중임야. 자, 하여튼 토지 중에서는 007%, 농지목장임야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토지 중에서는 농지목장임야 007%가 제일 낮고. 2번입니다.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다릅니까 여러분? 네. 자, 별장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죄송합니다. 별장은 4%고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맞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몇 개인가. 그런데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저 외국정부 주한 국지기구에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지. 다만 대한민국 토지, 정부기관 토지의 과세는 외국정부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자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고. 맞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단 유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요거는 그 매매 대금에 국가 자체가 내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미리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그럴 때는 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이것도. 자, 그래서 과세한다 맞습니다.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예? 자, 우리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요거 뭐합니까? 비과세예요? 분리과세지.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임야가 비과세지.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틀렸고 1번, 2번 맞고 3번 틀리고요.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자, 4번 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자, 여러분 뭐 틀렸어요 이거? 4번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별장. 자, 별장은 지방세 비과세에서 하여튼 사성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사성재산 들어있어서 과세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로서 전답과 선미 대지는 비과세한다. X입니다. 이거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지만 다만 전답과 선미 대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얘네들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 과세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지구 안에 의미하는 비과세한다. 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지구 안에 의미하는 요거 분리과세하고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하고요. 환경지구 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고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의미하니까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6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다 틀렸고요. 7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비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로서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이거 비과세고 공원전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고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비과세입니다. 8번이요. 임산부 노약자 헤드셋을 빼고 귀를 막아야죠.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맞죠? 자,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 대지는 비과세한다. 한번 기출이 됐었죠? 이 대지는 어떻게 한다? 땅은 어떻게 때려부숴?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저희 건축물이나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지만 대지는 어떻게 때려부셔?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9번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9번도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틀린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요. 자, 종부세 한번 봅니다. 시간이 뭐 쭉 또 얼마나 없네. 또 종부세 다 하기에는. 다음에 종부세 나머지하고 양도세하고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뭐 한 10장이니까 다음 시간에 뭐 다 봐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종부세 들어가기에는 애매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문제 우리가 4번 지문부터 볼 차례죠. 4번 지문부터 볼 차례인데 종부세. 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네. 한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면 좀만 더.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장 가기 전에 좀 많이 보는 게 뭐 낫긴 낫지. 자, 가기 빨리빨리 시험 가기 전에. 자, 25페이지 4번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 종부세. 한두 번 출제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OX요. OX. 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왜 맞냐면 주택의 범위가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범위가 재산세에서는 별장이 포함됩니다. 별장을 포함해요. 포함되어 있죠? 근데 종부세에서는 별장은 제외하잖아요. 자, 별장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범위가 별장 포함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다르다. 맞습니다. 5번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 기간은 동일하다. 예? 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얘는 2개월이고 재산세는 2개월 납부기한 지나서. 종부세는 6개월.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 6개월 내 분할 납부. 다릅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6번입니다. 과세기준 연재 만 60세 이상인 자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거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토지니까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부기한별 세액공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7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준용합니다. 종부세에서 준용해요. 자, 그래서 종부세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8번입니다. 8번. 2021년 6월 1년제 세대주 갑 35세남 배우자 을 31세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수 있는 것은 4살 차이니까 찰떡궁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그죠? 다음 자료 같은 종부세 대상인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흡수는 얼마인가? 단 혼인 전에 이미 각각 1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6년 전에 혼인했고 만약에 5년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같았으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연령별, 부기한별 세액공제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과세 흡수 결정 시 기초공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도. 근데 혼인 전에 6년 전에 혼인했다니까 이거 그런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95이고 갑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고 을소유 주택이 7억입니다. 자, 갑과 을의 소유 주택을 10억, 7억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종부세? 아닙니다. 종부세는 여러분 부부도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부부 합산하지 않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합산해요. 개인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각각 계산해요. 그러니까 과세표는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예요? 6억 공제하고 자, 추가공제, 기초공제는 안 해줘요. 1세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만 하는 거지 1세대 2주택이니까 추가공제, 기초공제 5억 원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공시가판금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4억이죠. 여기다가 10억에서 600, 4억이고 여기다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3억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 사람들 4, 9, 36, 4, 5, 20 그래서 3억 8천. 을소유 주택 공시가격 7억이다. 그러면 역시 공시가파금에서 얼마?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95%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다? 이거 여러분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합니다.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 잠깐 개인별 과세라는 거 부부도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 경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1세대 1주택 맞잖아요. 5년 이상 보유했고 자 3년 아니에요. 양도세 장특공제는 3년 이상이지만 종부세에서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이고 연령공제 60세 이상이고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에서 중복공제용돼? 80% 범위에서 중복공제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네, 80% 범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입니다. 10번이요.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요?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경우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추가공제 그 5억 원 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보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1번 봅니다. 11번은 개인 소유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예? 자, 우리 이렇게 험하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죠.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95% 곱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1번 X고요. 12번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장기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와 기초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다. 주택 소유자 갑이고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러니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합니다. 갑이. 자, 이랬을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 1세대 몇 주택자로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지금. 자, 그래서 1주택을 소유하는데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면 1세대 몇 주택자로 봐요?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요 기초공제, 추가공제 이제 얼마로 바뀌었어? 3억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다. 공시가격 12억인 주택을 보유한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세대원들은 주택이 없고 1세대원들 다른 1세대 1주택이다. 갑 단독 소유로.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이번에 9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과세표준 갑은 납세자가 되는데 그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이제 기초공제, 이 추가공제 3억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5억으로 바뀐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얼마를 빼요? 6억을 공제. 그러니까 6억을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를 공제한다? 11억을 공제합니다. 이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 12억에서 이제 11억 공제하니까 1억이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95% 곱하니까 얼마다? 네? 9,500만 원 되고 과세표준 금액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단독 소유 1세 주택자 이제 기초공제 이게 3억이었다가 추가공제가 여기 5억으로 바뀐 거 꼭 기억해야죠.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3번 보니까요. 13번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3번 1세대 1주택자. 자,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과세표준 결정 시에
추가공제, 이 기초공제, 이 추가공제 3억 원 공제 주잖아요.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령별, 부위별 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세주택자가 누구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상인 1주택을 수여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수여하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여튼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 써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은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으면 집은 세 채지만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4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작년에도 정답점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또 나왔죠? 자, 작년에도 나왔었고 예전에도 한 번 나왔었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8회, 31회 두 번 나온 건데 X입니다. 가감 조정된 후에 가감 조정한 적용한 후에 한 세액을 공제하고 전이 아니라 세부담상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이럴 때 가감 조정된 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14번 X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보시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과 부속토지. 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과 부속토지. 자, 별장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택은 대상이지만 별장 제외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도 그대로 보다 비과세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분리대상 토지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과 고불확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자, 얘네들 살성재산이잖아요. 토지는 고율분리 그래서 제외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은 아니고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불확장은 건축물이든 토지든 다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어차피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고불확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는 사채성 재산 토지로서 고율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그 다음에 잡종지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자, 토지라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막 오고 대상이 되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택과 부속토지. 별장이 제외되는 거지 고급택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고급택은 선반공기 X입니다.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 고불확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공동소유, 지분 균등하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 개인별 과세니까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나눠져? 6억씩. 개인분은 법인과 달리 6억 초과해야죠.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대상입니까? 자, 얘네들 토지가 나면 토지군 구분해 봐야 돼요. 상수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과세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거 똑같죠?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분리과세죠?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얘네들 토지용이 분리대상 토지라. 이어서 봅니다.
16번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물납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종부세는 앞세무자 주의하죠. 올해 개정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개인 소유일 때 주택의 공시가판 금액이 주택분이 얼마 초과하는 자? 개인 소유일 때는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압 계획이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상식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종부세 납세무자 계속해서 봅니다. 법인 소유 주택분 종부세 요약입니다. 법인이 종부세 납세무자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올해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5억이든 3억이든 주택분에 대해서 종부세, 법인 소유 주택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과세 표준 결정 시에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바로 공시가판 금액 10억이면 거기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 95% 곱해요. 세율은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중 2주택은 6% 차등 비례세를 적용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세부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여튼 주택분만 개인 소유, 법인 소유 다르고 토지는 똑같아요. 개인이나 법이나 주택분에 대한 거.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주택분은, 법인은. 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둡니다. 19번 봅니다. 26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오늘 20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재산세무세 비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쭉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양도세 쭉 보면 되고 좋습니다. 19번이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소유 1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11억 원 공제 및 세액공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OX 아니고 부부 공동소유 1세대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1주택자를 신고하면 단독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계산해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추가 공제 5억 그리고 기본적으로 6억 그래서 11억 공제하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는 20번 신탁재산의 경우입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죠. 또 올해 개정 내용이 나오니까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의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위탁자 납세무자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신탁 토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신탁 주택 관련 수탁자 물장 납세무 신탁 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나 강제징수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올해 꼭 여러분들이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1번, 26페이지 21번부터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를 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익히시고 이거 자, 틀렸던 것들, 지문들, 헷갈리는 것들 정리 딱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죠? 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요 족집게 특강 듣고 동영 3주 4주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기 전에 가급적 요약집을 한번 쭉 이렇게 요약집을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약집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론을 쭉 훑어보고 물론 이제 헷갈리고 자꾸 중요한 건데 틀리고 그랬던 것들은 페이퍼 A4 용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시험 전날 하고 시험 당일날 막 보시는 거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A4 용지로 만들어서 그런데 세법은 어떤간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목차 전체적인 목차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런 요약집 같은 것을 단권화된 교재를 쭉 넘기면서 이렇게 쭉 넘기면서 눈 마중하면서 쭉 머릿속으로 전체를 스크린 한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부분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이거
특강집은 계속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잘 정리하고 익혀두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뭐 시간 없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아니까 그동안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거라도 그냥 달달 하시고 시험장 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